대만 남부 가오슝 9월 18일 오후 8시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 하늘이 순식간에 붉게 물들며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싱다 발전소에서 발생한 대형 폭발과 화재는 대만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불길은 거대한 연기 기둥을 만들어내며 멀리서도 뚜렷하게 보였고 발전소 인근 지역은 삽시간의 정전과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고는 단순한 화재에 그치지 않고 대만의 심장부 그리고 세계 반도체 산업 전체를 뒤흔드는 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대만전력공사는 즉각 비상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전력 공급 예비율이 6% 이하로 떨어질 경우 발령되는 전력 시스템 경계 운전 통보가 내려진 것입니다. 이는 전력망 전체가 언제든 붕괴될 수 있다는 신호탄이었고 그 직격탄을 맞은 기업이 바로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였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정상 가동되던 반도체 생산 라인은 갑작스러운 전력 제한 조치로 위태롭게 멈춰서야 했습니다. 공장을 멈추지 않기 위해 비상 발전기를 돌려보았지만 반도체 생산에 요구되는 막대한 전력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TSMC는 이미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켜내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력 공급 불안정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나자 전 세계 투자자와 고객들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2023년 지속 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TSMC가 1년간 소비한 전력량은 무려 245억 7, 500만 kWh, 이는 대만 전체 전력 사용량의 약 9%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수치였습니다. 다시 말해 대만이라는 섬나라의 전력 사정이 흔들리는 순간 곧장 TSMC의 생산 능력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위기가 단발적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도 링커우 화력발전소 1, 이 호기가 잇따라 고장으로 멈춰서면서 전력 공급 예비율은 5% 밑으로 떨어졌고 최저 3.8%까지 곤두박질쳤습니다. 발전소는 노후화되고 전력망은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반대로 TSMC의 몸집은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공급은 불안한데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물통에 강력한 소방호스를 꽂아놓은 듯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이 상시적으로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대만 정부는 급히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하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이미 상업운전이 종료된 원전을 다시 돌린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안전성 논란과 사회적 반발만 불러일으켰습니다. 세계 1위 반도체 강국의 심장이 이토록 취약하다니 전문가들과 국제사회의 시선은 싸늘해졌습니다. 전력 인프라라는 토대가 흔들리자 아무리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TSMC라 할지라도 그 지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울려 퍼진 것입니다. 이날의 폭발 사고는 단순한 지역적 재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세계 반도체 공급망 전체에 파급 효과를 미치며 글로벌 경제 질서를 뒤흔드는 파문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경쟁자들에게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었지만 대만에게는 국가적 위기를 실감하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의 서막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TSMC가 처한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한 번의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인 전력 위기였습니다. 반도체 생산은 상상을 초월하는 전력을 요구합니다.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새겨지는 웨이퍼를 만들기 위해서는 초정밀 장비가 분 단위로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고 클린룸의 온도와 습도까지 철저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 모든 과정이 끊임없는 전력 공급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전력의 순간적 흔들림조차 생산 라인을 멈추게 만들고 이는 곧바로 수천억 원 규모의 손실로 이어집니다. TSMC가 전력 공급 문제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대응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만은 전통적으로 석탄과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하는 화력 발전 중심 구조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시대의 요구에 뒤처지고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 그리고 에너지 안보까지 위협하는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무엇보다 발전소와 전력망이 노후화되면서 사고 발생 빈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싱다 발전소 폭발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이미 예견된 비극이었던 셈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TSMC의 몸집이 매년 눈에 띄게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전력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공급 기반은 오히려 불안정해지고 있으니 폭탄 시한 장치를 안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TSMC가 소비한 전력량은 대만 전체 전력의 9%에 달했습니다. 이는 단일 기업이 국가 전력의 거의 10분의 1을 삼켜버린다는 뜻으로 사실 삼국가 전력 의존형 더 심각한 것은 평가가 나올 이 수치가 없습니다.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과 1년 사이에만
10% 이상 늘어난 것이며 앞으로 이 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으로 진입할수록 그 증가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쥐고 있는 TSMC가 에너지라는 족쇄에 발목 잡히는 순간 그 파장은 전 세계로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임시방편에 그쳤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 긴급 수입 에너지 도입, 태양광과 풍력 확대 등 다양한 해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즉각적인 효과를 내기엔 한계가 분명합니다. 특히 원전 재가동은 안전성 논란으로 대만 사회를 양분시키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국가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은 후쿠시마의 악몽을 되풀이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이처럼 정치적 갈등까지 겹쳐지면서 대만의 에너지 정책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와중에 TSMC는 불안정한 전력망을 피해 외국에 공장을 짓는 선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또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일본 구마모토 등지에서 추진되는 공장은 천문학적인 비용과 인력 부족, 현지 규제라는 삼중고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본토의 에너지 불안정, 해외 공장의 불확실성이라는 이중 압박이 TSMC의 목을 조여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싱다 발전소 폭발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대만이 직면한 에너지, 구조적 한계와 TSMC의 취약한 생존 기반을 그대로 드러낸 경고음이었습니다. 이제 위기는 단순한 전력난을 넘어 외부의 또 다른 충격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만이 국가 차원에서 지켜야 할 핵심 반도체 기술의 유출 사건이었습니다. 대만 사회를 또 한 번 충격에 빠뜨린 사건은 다름 아닌 TSMC 핵심 기술 유출이었습니다.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 기술을 넘어 국가 안보의 심장부라 불립니다. 그만큼 외부로 새어나가는 순간 대만 전체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사실은 단순한 영업비밀 유출을 넘어 국제적 파장을 불러올 만한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대만 고등검찰서는 전 현직 TSMC 엔지니어 3명을 기소했고 이들에게 징역 7년에서 무려 14년까지 구형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이 적용된 것입니다. 단순한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다뤄진다는 점에서 대만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피고인 가운데 한 명은 과거 TSMC에서 선임 엔지니어로 근무하다가 일본 도쿄일렉트론의 마케팅팀으로 이직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현직 직원들과 공모해 이 나노 공정 관련 국가 핵심 기술 문서를 불법적으로 취득했습니다. 단순히 문서를 몰래 본 수준이 아니라 촬영과 복사까지 해서 일본 장비업체의 성능 개선과 수주 경쟁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나노 공정은 반도체 기술력의 최전선에 있는 영역으로 한 나라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절대적 자산입니다. 이런 기술이 외부로 흘러나갔다는 것은 곧바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사건의 배후에 일본 정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입니다. 해당 엔지니어가 몸담은 곳은 단순한 민간 기업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반도체 경쟁사 라피더스와 연결된 장비업체였습니다. 즉, 일본이 국가적 차원에서 대만의 핵심 기술을 빼내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일본은 과거 반도체 왕국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오방국이라 불리던 대만을 정면으로 배신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대만 사회는 친일 성향이 강한 우리를 이렇게 뒤통수치다니 라며 분노했고 국제사회 역시 이 사건을 단순한 산업 스파이 사건이 아니라 동아시아 패권 경쟁의 일부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TSMC는 내부 조사에서 기밀 유출 정황을 확인한 즉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수사당국은 디지털 포렌식 조사와 구속된 피의자 신문을 통해 범죄 사실을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서 사건은 더욱 무거운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일본 기업과 나아가 일본 정부까지 개입된 조직적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만 언론과 정치권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며 일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스스로 무너뜨린 셈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기술 유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만과 일본 두 나라 관계 전체를 흔드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과거 일본 식민 지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오히려 일본의 호의적인 정서를 보여왔습니다. 관광,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이 이어져 왔던 양국 관계는 이번 사건으로 균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본 기업은 대만에서 신뢰를 잃고 대만은 기술 안보라는 새로운 전선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국제반도체 경쟁 구도 속에서 대만의 입지는 더욱 복잡해졌고 TSMC는 외부 위협까지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파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술 유출 사건의 여파는 곧바로 외교적 충돌로 번지며 일본과 대만 관계를 뒤흔드는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이 연루된 TSMC 기술 유출 사건은 곧바로 외교적 파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일본 도쿄일렉트론의 최고 경영자 가와이 도시키는 서둘러 대만을 방문했습니다. 오는 10월 예정된 타이베이 국제 반도체전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이번 사건으로 불거진 긴장을 진화하기 위한 긴급 행보였습니다. 일본 측은 대만 검찰의 구형이 끝나자마자 고위 임원 2명을 파견해 수사협조에 나섰고 CEO까지 직접 나서며 수습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대만 내부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우방국이라 믿었던 일본이 결국 국가기술을 노렸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이는 양국 관계를 전혀 다른 국면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대만 검찰은 기술 유출 혐의를 명확히 적발했기 때문에 일본 기업이 어떤 해명을 내놓더라도 쉽게 신뢰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중 일부가 일본 정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라피더스 관련 업체에서 활동했다는 점은 단순한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개입이라는 시각을 낳았습니다. 이는 대만에게 있어 단순한 산업사건이 아니라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대만 언론은 일본이 대만을 필요할 때는 동맹이라 부르더니 뒤에서는 대만의 미래를 훔치려 한다는 강경한 논조를 이어갔습니다. 대만 사회 전반에 걸쳐 반일 감정이 급격히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일본과 대만의 관계가 흔들리자 국제사회도 예의주시했습니다. 반도체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세계 패권을 좌우하는 전략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이번 사태를 동아시아 공급망 재편의 단서로 해석했습니다. 일본이 대만 기술을 노렸다는 사실은 결국 글로벌 경쟁에서 한 발 앞서기 위한 조치였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만과 일본이 신뢰를 잃는 순간 그 틈새를 다른 국가와 기업들이 파고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 미국의 인텔, 중국의 SMIC까지 모두 이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대만의 입장에서는 일본을 더 이상 전략적 파트너로 바라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일본 구마모토 공장 프로젝트에서 이미 손실이 발생하고 있던 상황에서 기술 유출 의혹까지 겹치며 협력의 명분은 크게 퇴색했습니다. 실제로 TSMC 일본 자회사 JASM은 올해 상반기에만 08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미국 애리조나 공장은 빅테크 기업 애플과 AMD의 대규모 주문 덕분에 단기간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극명한 차이는 일본과의 협력 가치에 대한 회의론을 더욱 키웠습니다. 일본은 믿을 수도 이익도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대만 내에서는 일본과의 반도체 협력 축소론이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히 TSMC 내부의 위기를 넘어 대만과 일본 관계 전반을 재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대만 국민들의 불신은 깊게 각인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향후 양국 협력은 필연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제 반도체 경쟁 구도가 유동치는 가운데 대만이 일본을 대신할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인 길을 모색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TSMC의 해외 사업 성과로 향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공장의 흑자와 일본 구마모토 공장의 적자가 보여주는 극명한 차이는 앞으로 반도체 패권 경쟁의 향방을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었습니다. TSMC의 해외 진출 전략은 미국과 일본 두 지역에서 극명한 성과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공장은 철저히 미국 정부의 전략적 지원과 빅테크 기업들의 주문에 기반해 추진됐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으로 끌어들이려는 미국의 정책 기조와 맞물리면서 TSMC 애리조나 공장은 출범 초기부터 안정적인 고객층을 확보했습니다. 애플과 AMD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월 3만 장 규모의 나노 웨이퍼 물량을 사실상 선점하자 공장은 단기간에 가동률 100%를 달성했습니다. 불과 한 분기만에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것은 이러한 전략적 협업이 얼마나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반대로 일본 구마모토에 세운 JASM 공장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부활을 위해 총투자액의 40%를 지원하며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했지만 정작 핵심 고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주요 파트너로 끌어들인 소니와 덴소의 물량만으로는 공장을 안정적으로 돌리기에 부족했습니다. 공장은 레거시 공정 위주로 운영되었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상반기에만 1,0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며 부활 프로젝트는 기대와 달리 무거운 적자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산업과 소비자 전자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지 못한 것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곧바로 삼성전자에게 기회로 연결되었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TSMC와 1위를 다투고 있는 삼성전자는
최근 TSMC의 악재 속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할 절호의 타이밍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일본 JASM 공장이 부진에 빠진 사이 삼성은 공격적인 투자와 인재 영입을 단행하며 차세대 파운드리 시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앞으로 5년간 총 6만 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 등 미래의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채용은 단순히 기업 성장을 넘어 국가 전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주가 흐름에서도 변화가 뚜렷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회복세와 맞물려 삼성전자 주가는 1년 1개월 만에 8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순매수에 나서면서 상승을 견인했고, 특히 외국인은 9월 한 달 동안에만 3조 원 가까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이는 곧 세계 투자자들이 삼성의 반등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반면 TSMC는 전력난 기술 유출, 일본 공장의 부진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며 신뢰도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양사의 입지가 바뀌는 신호탄이 울린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삼성은 미래의 리더십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가 최근 해군 장교로 입대하면서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더했습니다. 젊은 후계자가 스스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 장교로 복무를 시작한 선택은 대내외적으로 책임과 헌신을 상징하는 사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는 곧 삼성이라는 브랜드의 신뢰와 호감을 더하는 요소가 되었고,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과 일본에서의 TSMC 성적표는 삼성전자에게 또 다른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성공, 일본에서의 실패라는 극명한 대비 속에 세계 반도체 패권 경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된 단계였습니다. TSMC가 전력난과 기술 유출, 일본 공장의 부진이라는 연이은 악재에 흔들리는 동안 삼성은 정반대로 자신들의 강점을 극대화하며 시장의 신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특히 공격적인 인재 영입과 미래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전략은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 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성장 전략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파급 효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가 해군 장교로 입대한 사건은 상징성이 컸습니다. 단순히 재벌 3세의 군 입대가 아니라 글로벌 기업 후계자가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고 국가적 의무를 수행하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복수 국적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대했으며 앞으로 39개월 동안 의무 복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는 대내외적으로 삼성이라는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삼성의 경쟁력은 단순히 기술력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리더십, 사회적 책임, 그리고 도덕적 신뢰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지호 씨의 선택은 바로 이러한 신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반면 TSMC는 여전히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만 내 전력망은 근본적인 개혁 없이 불안정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고, 기술 유출 사건으로 인한 대일 관계는 여전히 껄끄럽습니다. 일본 JASM 공장의 적자 행진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는 TSMC 글로벌 전략 전반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세계 1위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기술뿐 아니라 안정적인 경영 환경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TSMC는 이 모든 요소에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삼성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회복, 주가 상승, 그리고 미래 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까지 삼박자가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패권은 더 이상 TSMC의 독주가 아닌 양강 구도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애리조나 공장 흑자와 일본 구마모토 공장 적자가 보여주듯 고객과 시장을 누가 더 잘 선점하느냐가 승부의 핵심입니다. 삼성은 이를 정확히 읽고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대만 싱다발전소 폭발 사고와 기술 유출 사건은 단순한 위기를 넘어 글로벌 반도체 질서의 전환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만은 자국 산업의 근본적 취약점을 마주해야 했고, 일본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반대로 한국과 삼성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새로운 반도체 시대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누가 그 문을 열고 패권을 손에 쥐지, 그 대답은 머지않아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삼성전자는 결코 뒤에서 지켜보는 조연이 아니라 무대의 중심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주인공으로 서 있을 것입니다.